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당나라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말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이세민이나 측천무, 양귀비와 같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오를 가능성이 많은데 저는 절도사가 떠오릅니다. 잘 나가던 당나라가 쇠락을 시작하는 것이 변경의 방어체계를 도호부에서 절도사로 바꾸는 시점부터였고, 결국 이 절도사 세력을 통제하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당나라의 절도사가 어떤 의미를 가진 존재였는지 낱낱이 해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나라는 원래 건국 이후에 이민족과 접촉하는 병경에 대부분 약 300에서 500명으로 구성된 진, 그리고 30에서 50명으로 구성된 수라고 하는 주둔부대를 두어서 통치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진수제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북쪽에 병경이 있다고 보면 이 이북으로는 이민족이 있을 것이고 이 이남으로는 당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병경에 300에서 500명으로 구성된 진, 그리고 좀 더 작게 30에서 50명으로 수, 진, 수, 진, 수, 이런 식으로 병력을 배치해서 이 병경을 방어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우리가 진수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진수제를 지역적으로 통합하는 기구를 별도로 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도호부라고 부릅니다. 도호부가 몇 개가 있을 수 있죠. 이 도호부는 뭐 북쪽뿐만 아니라 서쪽에서도 도호부가 있을 수 있겠고, 중국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요. 그리고 남쪽에도 도호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이 있는 지역에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진 그리고 수라는 것이 약 500명에서 1000명 정도로 구성된, 많지 않은 병력으로 구성된 부대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민족이 아주 큰 대병력을 구성해서 이 남쪽으로 쳐들어올 경우에 방어가 원활치 못했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나라가 왜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병경을 통치했냐 하면, 그 이유는 이때까지만 해도 당나라의 기미지배가 원활히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민족에 있는 우두머리들을 당나라의 관리로 등용해서 그들을 이용하면 이 북쪽의 이민족을 원활히 통제할 수 있다라고 이 당나라의 지배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방법이 통했기 때문에 굳이 대병력을 주둔시키면서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었죠. 요약해보면 당나라 초기에는 도호부가 기미정책을 실행하는 통치기구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7세기 후반이 되면서 이민족들도 기미정책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슬슬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반도에서는 7세기 중반에 문무왕 시기에 676년에 문무왕 시기에 당나라를 몰아내고 통일신라가 성립했습니다. 그리고 요동 지역에서는 이 거란이 이진충을 앞세워서 이 현재의 그 중국 하북성 일대를 위협하는 아주 커다란 세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쪽에서는 터돌궐의 밑에 있었던, 복속해 있었던 키르기시라고 썼네요. 티르기시입니다. 티르기시가 당나라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떠오른 것이죠. 그래서 이 당나라가 도호부 체제로 병경을 방어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병경 방어 체제를 바꿔야 하는 그런 시급한 문제에 당면하게 되었습니다. 건국 초기에는 당나라의 위세에 눌려서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주변 민족들이 시간이 가면서 점차 전열을 정비하고 당나라에게 대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나라 역시 도호부 체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병경 통치 방법이 필요했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을 바로 우리가 번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번진제는 여러 진수를 묶어서 하나의 번진을 구성하고 해당 번진을 통솔하는 최고 사령관으로서 절도사라는 관직을 따로 두어서 운영한 제도를 말합니다. 사실 이렇게 겉으로 보면 용어만 바뀌었지 실상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호부와 절도사의 차이가 뭔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차이를 알아야만 당나라가 왜 망한 것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 도호부는 비록 소수의 병력으로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당나라 중앙정부의 명령을 따르던 부대였습니다. 반면 절도사는 이민족이 득세해서 중앙정부의 통제가 어려워지니까 그제서야 나타난 제도였기 때문에 당나라는 혼란에서 한 발 물러서고 해당 변경의 유력자를 절도사라는 최고관리로 임명해서 절도사가 자신의 군대까지 이용해서 국가의 명령 없이 독자적으로 관할 지역을 수비토록 한 제도라는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호부는 당나라의 통제를 받고 있었지만 절도사는 당나라의 통제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그 절도사의 개인 사병의 성격이 강했죠. 부대의 태생이 사병이었다 보니까 만약에 이 절도사의 힘이 커지면 중앙정부인 국가에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다분히 가지고 있었던 조직이 바로 절도사 조직입니다. 당나라도 물론 그 절도사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지만 도호부 체제가 붕괴되고 나서 위기에 빠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결국 절도사 체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랬기 때문에 대부분의 절도사가 기미 정책이 붕괴되는 8세기 초중반 현종 시기에 설치된 것이고 그 중에서도 하동절도사였던 알록산이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서 통제를 안 받게 되니까 황제에 겨룰 정도의 힘을 가지게 되고 그 알록산의 사병들이 결국 중앙정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핵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이 새롭게 설치된 절도사는 도호부보다 변경해서 훨씬 더 뒤로 물러난 지점에 설치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이민족 쪽으로 더 진격해서 설치할 수는 당연히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호부에서 절도사 체제로 변화하면서 당 왕조의 제국적 성격이 점차 추락하기 시작했다,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 이유에서 절도사야말로 당나라의 흥망성쇠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절도사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어떤 인물들이 절도사로 임명되었냐 하면 대체로 네 부류의 인물들이 선임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귀족과 과거를 통해서 등용된 문관, 두 번째는 상급 무관, 세 번째는 하급 방병으로부터 승진한 무인, 네 번째는 이민족입니다. 당나라에 존재하던 10개의 절도사 중에서 대체로 안서, 북정, 하서, 농우, 평로 등 비교적 더 위험했던 장성 바깥쪽 번진에는 무관, 무인계가 대부분이었고 가끔은 이민족도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위험이 덜했던 장성 안쪽의 삭방, 하동, 범양, 검남, 영남에는 당연히 문관이 임명되었습니다. 권력이 더 강한 문관이 장성 바깥으로 가는 것을 꺼려한 것은 당연했겠죠. 하지만 당나라 최고의 간신 이인보가 재상에 오른 이후부터는 그 양상이 점차 변화해서 장성 이남의 삭방, 하동, 범양에까지도 무관을 비롯한 무인 그리고 이민족 출신 절도사까지 임명되었는데 그 결과 알록산과 같은 혼혈인도 절도사로 임명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인보는 왜 문관이 아닌 알록산과 같은 이방인들에게까지 장성 이남의 핵심 절도사 자리를 내주었냐 하면 그 이유는 수도 장안에 있었던 재상과 절도사의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당나라는 문과를 통과한 과거 출신들이 이 수도 장안에 있는 재상을 비롯해서 삭방, 하동, 범양의 핵심 세 번진의 절도사 자리를 돌아가면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핵심 세 번진의 절도사직을 그만두면 중앙정부의 재상으로 들어오고 이 재상의 임기가 끝나면 다시 이 핵심 세 번진의 절도사로 이동하는 그런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었죠. 심지어는 이 세 번진의 절도사와 재상을 겸직하는 그런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당나라는 반드시 재상을
2명 이상씩 두어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는 그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최소한 최고위직 재상 2명, 이 핵심 세 번진의 절도사 3명, 이렇게 합쳐서 총 5명이 치열한 권력 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현종이 즉위하고 나서 이인보가 재상이 되기 전까지 22년 동안 재상에 오른 사람만 총 25명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인보가 재상에 취임한 이후에 이인보가 라이벌 재상들을 모두 누르고 자신의 권세를 위협하지 못할 정도로 약한 재상들만 임명하는데 성공하면서 권력을 독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인보가 주목한 것이 바로 이 세 번진의 절도사직이었죠. 각 나라의 핵심 지역을 방위하는 이 엄청난 군권을 가진 3명의 절도사를 만약 자신의 라이벌인 문관을 그대로 두게 되면 자신의 권세가 위협을 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미 그 효능을 다해버린 도호부 체제로 돌아가기에는 주변 민족들에 대항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절도사 체제를 피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때 이인보가 짜낸 아이디어가 바로 이 삭방하동 범양의 절도사에 자신보다 힘이 훨씬 약할 수밖에 없었던 무인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이민족까지 임명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소그린과 돌궐 혼혈인인 알록산이 이런 당나라의 역학관계 속에서 핵심 세 번진의 절도사로 취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크게 볼 때 당나라가 망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견지에서 한 발 더 나아가면 고구려의 고선지 역시 이런 당나라의 내부 권력 투쟁 속에서 이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당나라의 총사령관에까지 등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당나라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 절도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민족 출신으로 세 번진의 핵심 절도사직에 오르는 알록산이란 인물을 통해서 실제로 당나라가 어떻게 유린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여러분들께서 흔히 접해보시지 못했을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